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해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엄마. 제발 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피곤한 눈빛, 하지만 오늘은 더 차가웠다. 해리야,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무거웠다.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해리의 일기장이었다. 그녀가 적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고백.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해리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는 그냥 사랑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스며들었다. 레즈비언.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당장 나가. 너 같은 애는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은 칼날처럼 해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해리는 비에 젖은 거리로 내쫓겨졌다. 가방 하나 메고 24살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해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강물 소리가 그녀의 흐느낌을 삼켰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서울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외로운 별들일 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화려하지 않고 가족의 기대와 이웃의 시선 속에 숨겨진 비밀. 해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해리를 키웠다. 공기놀이 할 때도 항상 여자애들하고만 노네. 이웃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하지만 해리는 그저 자연스러웠다. 대학에서 만난 지은이가 모든 걸 바꿨다. 지은과의 키스, 그 부드러운 손길. 하지만 지은은 결국 떠났다. 미안해, 해리.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가족이 그 후로 해리는 혼자 싸웠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마저 그녀를 버렸다. 새벽이 되자 해리는 일어나야 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5만 원일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쪽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밤을 즐기고 있었지만 해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카페 달빛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라떼 한 잔 시키고 창가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혜미를 만났다. 혜미는 카페 직원으로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웃는 얼굴이 따뜻했다. 고객님, 라떼 나왔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따뜻하게 마시세요. 혜미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해리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봤다. 눈이 마주치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고마워요. 언니. 혜미는 웃으며 언니? 나 아직 26살인데? 그래도 좋아해라고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가 해리의 하루를 바꿔놓았다. 며칠 후 해리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다. 어머니의 전화는 차단됐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했다. 그녀는 작은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돈이 바닥날 무렵이었다. 혜미가 다가왔다. 또 왔네. 요즘 자주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해리는 망설이다 털어놨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가. 제 정체를 알게 돼서 혜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해리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나도. 같은 처지니까. 혜미는 대학 시절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일하면서 비슷한 사람들 모임을 만들었어. 무지개 집이라고. 가끔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돕는 거지. 해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혜미의 안내로 무지개 집에 갔다. 작은 한옥마당에 모인 10여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됐어. 엄마가 아직도 몰라.
웃음과 눈물이 섞인 대화. 해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웃었다. 해미가 옆에 앉아 괜찮아, 해리. 우리끼리 가족 만들자 으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해리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한국의 가을은 쓸쓸하지만 그날 밤은 따뜻했다. 해리는 해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싹 텄다. 시간이 흘러 해리와 해미는 가까워졌다. 해미는 해리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로 일하게 됐다. 한국 소설 좋아해? 나도 그래, 해미가 웃으며 말했다. 둘은 주말에 한강을 산책하고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해미의 미소는 해리의 어둠을 밝혀줬다.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어머니를 잊지 못했다. 엄마가 날 용서할까? 해미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가 다가 아니야? 내가 자신을 용서하는 게 먼저지. 그 말에 해리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은 그렇게 싹트기 시작했다. 조심스러운 손길, 눈빛 교환.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따랐다. 한 달 후, 충돌이 시작됐다. 해리의 옛 친구 지은이 연락을 해왔다. 해리야, 미안했어. 요즘 나도 비슷한 고민이야. 지은은 해미에 대해 물었다. 그 언니랑 사귀는 거야? 조심해. 한국에서 그런 건 쉽지 않아. 해리는 불안해졌다. 해미도 비슷했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해미를 외면했다. 아빠가 전화 왔어.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해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힘을 얻었다. 우리 둘이서 버티자. 해리가 말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둘의 발자국이 하나로 겹쳤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해리와 해미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무지개 집 모임은 매주 열렸다. 한옥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했다. 한국 문화에서 가족은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처럼 상처를 공유할 때 진짜 가족이 한 회원의 말이 모두의 가슴에 와닿았다. 해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짧은 에세이, 버림받은 딸의 편지. 출판사 선배가 읽고 기거 출판하자라고 했다. 해리의 글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도 그래라는 댓글이 달렸다. 해미는 자랑스러워했다. 너의 용기가 나한테도 힘을 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해리야, 돌아와. 내가 변하면 용서할게. 그 말에 해리는 갈등했다. 변하다니. 내가 잘못된 거야. 해미는 안아주며 자니. 내가 완벽해. 엄마의 사랑이 잘못된 거지. 둘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불빛 장식 아래 핫초코를 마시며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났다. 해리의 불안이 커졌다. 새해가 밝았다. 해리는 출판사에서 정식 직원이 됐다. 해미는 카페를 그만두고 무지개 집을 위한 상담소를 열 계획이었다. 우리 둘이서 작은 가정을 만들자. 여행 가자. 제주도로. 해미의 제안에 해리는 웃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그곳에서 둘은 자유를 느꼈다. 손을 잡고 올레길을 걸으며 사랑의 이를 속삭였다. 한국의 자연은 그들의 사랑을 감싸줬다.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해리, 나랑 다시 만나자. 해미는 믿을 수 없어. 지은의 말에 해리는 충격을 받았다. 왜? 지은은 해미가 과거에 다른 사람 배신한 적 있어? 나 몰랐어. 해리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겼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해리와 해미는 피크닉을 했다. 도시의 소음 속에 둘만의 세계. 해미가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끼리 서약할게 라고 말했다. 해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영원히 함께. 그날 무지개 집 멤버들이 모여 축하했다. 한국 전통 차례처럼 작은 제사를 지내고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웠다. 하지만 그 밤 해리의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해미와 다른 여자의 사진. 이게 내 약혼녀야. 해리는 무너졌다. 지은의 말은 사실이었나? 해리는 해미를 추궁했다. 이게 뭐야? 너 날 속였어. 해미는 창백해졌다. 아니, 그건 대학 때 일, 실수였어. 후회하고 끝났어. 하지만 해리는 듣지 않았다. 나도 버림받았어. 너까지 날 배신할 순 없어. 문을 쾅 닫고 나간 해리.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한강 다리 아래로 갔다. 왜 모든 게 무너져? 바람이 그녀의 울음을 날려보냈다. 해미는 뒤따라와 무릎 꿇었다. 제발 믿어줘. 너 없인 못 살아. 그 눈물 어린 고백에 해리는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떠났다. 며칠 동안 둘은 떨어져 있었다. 해리는 출판사에 매달려 일했다. 그녀의 에세이는 책으로 나왔다. 숨겨진 사랑의 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위로였다. 해미는 무지개 집에서 홀로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은은 다시 연락했다. 해리, 나랑 도망가자. 해미는 위험해. 하지만 해리는 차단했다. 그녀는 혼자서 생각했다. 한국 사회의 편견, 가족의 압박. 사랑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했다. 드디어 해리는 해미를 만났다. 인사동의 찻집에서.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둘렀어. 해미가 말했다. 해리는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솔직히 해야 해. 모든 걸 둘은 밤새 이야기했다. 해미의 과거, 해리의 두려움. 새벽에 다시 시작하자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섰다. 해리. 이게 무슨 일? 어머니는 책을 읽고 찾아온 거였다. 충격과 눈물. 엄마, 제발 이해해. 해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갔다. 너희는 후회할 거야. 어머니의 방문은 모든 걸 뒤집었다. 해리는 다시 무너질 뻔했다. 엄마가 봤어. 이제 어떻게 해? 해미는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해리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국의 전통 가족관,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억압. 어머니는 홀로 사는 노인이었다. 해리가 떠난 후 식당을 접고 작은 방에서 지냈다. 엄마 혼자 두고 못 가. 해리가 중얼거렸다. 해미는 이해했다. 가서 이야기해. 나도 갈게. 둘은 어머니 집으로 갔다. 오래된 아파트, 먼지 쌓인 문.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다. 가지마.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해리는 문 앞에 앉아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제발. 며칠 후 어머니가 연락했다. 한 번만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여위어 있었다. 내 책 봤어. 내 마음 알겠어? 하지만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집안 망신이야. 해리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 사랑은 망신이 아니에요. 제 3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해미와 해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여름이 다가오고 둘은 부산으로 여행 갔다. 바다바람, 해운대의 모래사장. 여기서 살까? 해미가 웃었다. 해리는 서울이 우리 집이야. 하지만 추억은 여기라고 답했다. 그곳에서 둘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눴다. 손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출판사는 해리의 책으로 호황이었다. 그녀는 강연을 다녔다. LGBTQ+는 한국 사회의 일부야.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청중의 박수.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변태라는 악플. 해리는 힘들었지만 해미가 지켜줬다. 너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어. 무지개 집은 커졌다. 20명, 30명. 한국 전통 춤을 배우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살풀이처럼 우리 상처를 풀자 한 회원이 말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증거를 들고 해미가 나랑도 사귀었어? 그리고 배신했어. 지은의 눈에는 원한이 서렸다. 해리는 충격을 받았다. 진짜야. 해미는 부정했다. 지은이 왜곡한 거야? 나 끝냈어. 하지만 지은은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줬다. 해미의 과거 연인. 그녀를 버렸어. 나처럼 해리는 도망쳤다. 너 날 이용한 거야. 해미는 따라오며 울었다. 아니. 사랑해. 제발 하지만 해리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서울을 헤맸다. 인왕산 등산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왜 또 배신? 그녀의 외침이 산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해리는 어머니 집으로 갔다. 엄마, 나 잘못 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안아줬다. 아이고, 우리 딸 쉬어라.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다. 한국 엄마의 사랑, 조건 없이. 하지만 해리는 해미를 잊지 못했다. 다음 날 지은에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지은은 해미가 날 버렸으니까. 복수야 라고 고백했다. 해리는 깨달았다. 지은의 질투. 그녀는 해미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미들게 둘이 재회한 건 한옥 마당에서. 별이 빛나는 밤, 영원히 이라고 맹세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어머니가 무지개 집에 왔다. 해리야, 이해하려 해. 작은 변화. 해리와 해미는 결혼 서약을 재확인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렸다. 출판사에서 책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라는 압박. 해리는 사직 위기에 처했다. 출판사 사태는 커졌다. 보수적인 상사가 이런 주제는 안 돼. 한국 독자들이 싫어해 보라고 했다. 해리는 싸웠다. 사랑은 보편적이에요. 제발 하지만 결국 사직했다. 해미야, 나 실직했어. 해미는 안아주며 괜찮아. 같이 해보자. 무지개 집을 키우자. 둘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무지개 차방. 한지등 아래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한국 전통 다도와 현대 토크.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편안해. 한 젊은이가 말했다. 어머니도 도왔다. 내가 김치 만들어줄게. 어머니의 손맛, 가족의 냄새. 해리는 감동했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언론에서 동성애 선동 기사, 해미의 과거가 다시 파헤쳐졌다. 배신자라는 소문. 해리는 보호했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우리.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무지개 집 멤버 중 하나가 해미 때문에 불신이야 이라고 불평했다. 해리는 고민했다. 신뢰를 쌓아야 해.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눈 내리는 서울거리, 카페는 웃음으로 가득. 해미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다. 한국 발라드, 그대 내 품에. 해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섰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의 사과. 그녀는 변화했다. 나도 무지개 집에 가입할게. 용서의 순간. 해리와 해미는 손을 잡았다. 모두 가족이야. 새해 큰 사건이 터졌다. 어머니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암이야. 의사의 말. 해리는 무너졌다. 엄마,
왜 이제 어머니는 웃었다. 내가 강해졌으니까. 이제 나봐도 돼. 병실에서 어머니는 혜미를 봤다. 너 우리 딸 잘 부탁해. 혜미는 고개 숙였다. 네, 엄마. 그 말에 모두 울었다. 한국의 가족, 피로 이어진 게 아니었다. 치료 과정은 고됐다. 해리와 혜미는 번갈아 간호했다. 서울의 겨울병원, 창밖 눈꽃. 어머니는 회복했다. 덕분에 살았어. 이제 인정할게. 너희 사랑이 어머니의 변화는 기적이었다. 하지만 혜미에게 위기가 왔다.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혜미, 나랑 다시 협박 같은 말. 이 해리는 알았다. 이게 진짜 배신이야. 혜미는 아니, 끝났어 라고 했지만 해리는 떠났다. 증거 보여. 혜미의 휴대폰, 삭제된 메시지. 결국 혜미가 고백했다. 한 번 연락 왔어. 무시했어. 하지만 해리는 왜 숨겼어? 라고 소리쳤다. 분노의 폭발. 해리는 혼자 제주도로 갔다.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 그녀는 울었다. 한국의 자연이 위로했다. 며칠 후 혜미가 왔다. 제발 돌아와. 너 없인 빈 껍데기야. 무릎 꿇은 혜미. 해리는 안아주었다. 이제 숨기지 마. 모든 걸 공유하자. 재화해. 더 강해진 사랑. 봄, 카페가 성공했다. TV 인터뷰. 우리 가족은 선택의 산물. 해리의 말, 사회가 조금 변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 파괴, 플래카드. 해리와 혜미는 맞섰다. 사랑은 파괴가 아니야. 치유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해리와 혜미는 카페를 확장했다. 작은 서점 코너, 한국 LGBTQ+ 문학. 이 책 읽어봐. 혜미가 추천했다. 손님들은 증가했다. 젊은 커플들, 홀로 온 사람들. 무지개 집은 이제 공식 NGO가 됐다. 정부 지원까지. 변화가 왔어. 해리가 기뻐했다. 어머니는 건강해져. 카페에서 일했다. 손님들 맛있게 해줄게. 어머니의 비빔밥, 인기 만점. 하지만 고조는 어머니의 과거였다. 해리야, 사실 내 아빠. 동성애자였어. 왜 충격. 어머니의 고백. 그 때문에 떠났어. 나도 몰랐어. 해리는 이해했다. 엄마도 아팠구나. 어머니의 한 풀리는 순간. 가족의 비밀, 공유. 더 깊은 유대. 가을 축제, 추석. 한옥 마당에서 송편 빚기. 멤버들이 모여 가족처럼. 혜미가 부리도 아이를 잃으라고 속삭였다. 해리는 언젠가 라고 답했다. 한국의 전통 속 현대 사랑. 하지만 반대 세력이 움직였다. 보수단체가 카페를 항해 방문. 이런 곳다가 소란. 해리는 맞섰다. 여긴 사랑의 공간이에요. 경찰이 왔고 평화롭게 끝났다. 하지만 혜미가 다쳤다. 가벼운 타박상. 미안, 내가 보호 못해서. 해리의 눈물. 혜미는 내가 있어서 강해라고 했다. 겨울, 큰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제작. 숨겨진 무지개. 해리와 혜미의 이야기. 전국 방송.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 시청자 반응 뜨거웠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변화의 물결. 해리의 책 두 번째 판. 어머니가 서문 썼다. 내 딸의 용기.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다시. 이번엔 내부. 무지개 집 재정 관리 중 착오. 혜미가 돈을 왜 소문. 해리는 조사했다. 지은의 조작. 왜 또. 지은은 사랑받고 싶었어. 왜라고 울었다. 해리는 용서했다. 치료받아. 우리 도울게. 지은의 변화. 커뮤니티의 힘. 새해, 해리와 혜미는 법적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한국에서 아직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희망. 카페는 랜드마크가 됐다. 관광객들도 왔다. 서울의 무지개 해리는 웃었다. 봄벚꽃 아래 해리와 혜미는 1주년을 기념했다. 한강 요트에서 디너. 너 만나서 다행이야의 혜미의 말에 혜리는 가족 만들어줘서 라고 답했다. 어머니도 함께. 이제 나도 무지개 멤버야. 웃음. 하지만 고조. 정부 법안 변화. 동성 파트너십 인정 논의. 해리들은 로비 활동. 국회 앞 시위. 평등을 플래카드. 한국의 봄비 속 목소리. 언론 취재. 해리의 연설. 우리 사랑은 한국의 일부예요. 여름 제주 워크숍. 멤버들 휴가. 바다에서 수영. 밤에 캠프파이어. 이야기 나누기. 너희 덕에 살았어. 한 멤버의 말, 혜미의 리더십 빛났다. 하지만 개인적 위기. 해리의 건강.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쉬어. 혜미의 간호. 내가 내 가족이야. 가을 큰 성공. 다큐 수상. 국제영화제. 한국의 용기. 해리와 혜미 서울로 돌아와 축하 파티. 하지만 어머니 제발. 이번엔 심해. 해리는 절망했다. 엄마, 버텨. 병실에서 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 행복해라. 너희 둘이서. 어머니는 떠났다. 장례식 한옥마당. 비가 내렸다. 멤버들이 모여 조문. 엄마는 우리 가족이었어. 해리의 울음. 상실의 겨울. 해리는 무너졌다. 엄마 없이 어떻게. 혜미는 안아주었다. 나 있어. 그리고 우리 모두. 장례 후 어머니의 유언장. 카페에 물려줄게. 사랑으로 채워. 어머니의 사랑. 증명. 해리는 회복했다. 새 책 어머니의 무지개. 베스트셀러. 사회 변화 가속. 법안 통과 임박. 새 봄. 법안 통과. 한국 최초 동성 파트너십. 해리와 혜미. 서류 제출. 공식 가족. 눈물의 미소. 카페는 더 커졌다. 국제 컨퍼런스. 서울에서 온 메시지. 사랑은 국경 없어요. 여름 아이 이야기. 입양 고려. 작은 가족 만들자. 상담소 방문. 과정 길지만 희망. 우리처럼 사랑받을 아이. 가을 2주년. 제주에서. 바다 앞 서약 갱신. 어머니도 지켜봐 줄 거야. 겨울 크리스마스. 카페 파티. 멤버들 가족처럼. 해리는 연설. 버림받았지만 새 가족 만들었어요. 한국의 한 속에 피어난 사랑. 에필로그. 서울에 눈 내리는 밤 위. 해리와 혜미 손잡고 거리 걸음. 불빛 아래 미래. 영원히 함께. 그들의 사랑 사회를 바꿨다. 인간적인 결말. 희망의 빛.